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동자 FM 두 번째 봄을 약속해 해로운 하루가 펼쳐지길 바래. 빛나는 순간들 모아서 함께 노래해. 이 멜로디 이모작 FM 네 꿈을 응원해. 두 번째 봄이 와도 변치 않을게. 이모작 FM 함께 걸어가자. 영원히 너의 곁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비결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의학 기술이나 비싼 영양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숨은 보석 같은 지혜들을 한번 하나씩 캐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거창한 목표 설정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에 가깝죠. 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단단한 노년을 만드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바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두 발로 걷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들고 땀 흘리고 그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뒷산에 오르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부지런한 생활, 그 자체, 이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부지런함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근력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지름길. 네, 억지로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움직임. 이게 진짜 평생 지속 가능한 건강 비결이라는 거죠. 사실 100세까지 내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매일의 소소한 움직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해야지 하는 그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큰 기둥은 바로 수면이었어요. 특히 죽으면 평생 잘 텐데 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잠을 못 자면 인생이 찌뿌둥해진다. 이 표현이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피곤하면 진짜 만사가 귀찮잖아요. 맞아요.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한 재정비 시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보면서 우리 몸에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야, 이 신호를 명확히 주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한 조언도 꽤 흥미로웠어요. 보통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게 안 좋다는 건 상식인데 반대로 너무 일찍 먹는 것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지적은 좀 새로웠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녁을 너무 일찍, 예를 들어 한 5시쯤 먹고 자정 너무 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잠들 무렵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몸이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몸에 비상벨 같은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각성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쉬어야 해 생각할수록 몸은 아니야, 비상사태야,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와, 교감신경이 비상벨이라니.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도 재밌었어요. 자료 작성하신 분이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럼 밤새 코 곤 사람은 누구? 이랬다는 일화요. 네네. 근데 여기서 누워있는 것의 의미는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더라도 눈을 감고 몸을 수평으로 눕혀서 쉬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근육은 상당 부분 회복 과정을 거쳐요.
아, 눕는 것만으로도요? 네, 잠이 안 온다고 조급해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건 방금 말한 그 비상벨을 계속 울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괜찮아, 이렇게 쉬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충전되고 있어 라고 믿고 몸을 맡기는 것. 그게 현명한 첫걸음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몸을 잘 움직이고 또 잘 쉬게 해주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잘 닦아놓은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즉 우리 마음과 정신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정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이요? 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이 원칙이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특히 뇌의 동기센터,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의욕 발전소 같은 곳은 계속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녹슬어 버린다는 거죠. 아,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려고 애쓰는 주도적인 삶, 그리고 그게 귀찮아서 손주한테 얘야, TV 좀 쳐다오 라고 부탁하는 수동적인 삶. 이 두 개를 비교했잖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단순히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건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예방과도 직결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고 모든 걸 남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 뇌의 동기센터는 작동을 멈추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정말 강렬했던 건 감정, 특히 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화를 내는 것이 우리 몸을 태우고 찌꺼기를 만든다. 이 표현을 썼는데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비유 같아요. 그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분노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활성산소는 말 그대로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몸에 작은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분석이었어요. 그 화의 근원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열등감이나 약점에 있다. 이건 정말 관점을 180도 바꾸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 화가 나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건 분노를 외부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보라는 혁신적인 제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듣고 넘기는 말에 유독 나만 발끈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 있죠. 자료에서는 그 이유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아픈 부분, 내가 감추고 싶었던 약점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아,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 이런 조언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자기 성찰인데요. 사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아, 이건 내 약점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도해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기분과 건강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 이 사람이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상처를 발견하게 해줬네. 고마운 신호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분노를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전환하는 거죠. 분노가 성장의 동력이라니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이렇게 신체와 정신 건강의 큰 기둥들을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해 볼 만한 통합적인 건강관리법들이 좀 언급됐어요. 특히 감기 예방에 대한 조언이 흥미로웠어요. 보통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자료에서는 위기라고 표현한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위기는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일종의 보호막, 방어막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 보호막. 네,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거나 피로가 쌓이면 이 방어막이 약해져요. 그때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즉, 바이러스는 방아쇠 역할일 건 감기에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진 상태에 있다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살짝 느껴질 때 약부터 찾을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약해진 방어막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은 약과 우리 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 이어져요.
자료에서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재밌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 예시가 기억에 남아요. 마음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음식을 간절히 원하지만 몸은 다음날 바로 설사나 피부 트러블 같은 정직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 모든 조언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개념은 결국 자기 신뢰와 자기 존중인 것 같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존중하라는 거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은 과거의 나고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나. 이 문장이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 내 건강의 주체는 의사나 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건강한 장수라는 게 결국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존중하고 돌보는 과정의 결과물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잘 움직이고 잘 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장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거겠죠. 결국 내 삶의 가장 좋은 의사이자 전문가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 이걸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일상에서 직접 실험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는 화의 원인이 나의 열등감이나 약한 부분에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밖으로 향하던 화살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화살을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방금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어떤 아픈 기억 혹은 어떤 감추고 싶었던 약점을 건드렸을까? 어쩌면 그 분노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기 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